그래서 지나봐 이제 막 심각하지 막 그러고 머리 저 떠들어가면서 그런데 해돋이 갔다 오셨나요? 해돋이? 아유 해돋이 집 있는 게 제일 좋아. 그죠? 아 우린 그래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길바닥에서 차 밀려가 있는 거 진짜 짜증나요. 그거 되게 싫어해요. 밥 먹을 때 식당 줄 서서 밥 먹는 거하고 그거 진짜 싫어해요. 아, 난 아무리 맛있어도 줄 서서는 안 먹어요. 지금 맛있어 봤자지 줄까지 서 막 서가지고 그걸 막 1시간씩 기다려서 번호표 받고 있는 거 짜증나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제 놀러 갔을 때 와이프랑 가면 막 이렇게 가잖아요. 유명 맛집 가도 막 다 줄 서 있잖아요. 갔다 그냥 와요 우리는. 거기까지 갔는데 안 먹어. 짜증나. 막 번호표 먹고 막 언제 막 이만큼 막 몇십 명 기다리고 그걸 뭐 그렇게까지. 지가 먹어봐 그래봤자 그거 똑같잖아요. 음식이 뭐 맛있어봤자 줄까지 쓸 정도는 아니죠. 근데 그런 거 싫어하고 길 가는데 막 차에서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막 강원도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평일날 안 밀릴 때 가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그 시험 끝나고 저 와이프하고 맨날 여행 다니거든요. 한 3박 4일 정도. 그럼 그때는 괜찮아요. 막 계속 돌아다녀요. 막 부산으로 해서 막 강원도로 이렇게 해서 막 삑삑이 돌아요. 그런 건 잘하는데 밀려가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제야의 종소리 이런 거는 집에서 TV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탁탁 술 한잔 먹어가면서 그죠? 앉아가지고 TV 딱 보고 오 저기 멋있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막 하면 오 삐니 오고 딱 축하해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딱 하고 뽀뽀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아 1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새해 그 사랑해 이것도 한마디 딱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 1월 1일 되자마자 한 번 했어요. 뽀뽀 딱 하고 사랑해 그 딱 끝이에요. 그 내년에 이제 올해는 안 해요.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 해줘야 되겠더라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 하면 잃어버려. 그지? 그 말 단어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죠? 자꾸 써야 되거든요. 그 단어를. 그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 더 못하겠죠. 그죠? 좀 젊을 때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 나이가 들어서 내일 가면 내일 더 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항상 나는 내 인생이 가장 젊은 날에 뭔가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좋은 거죠. 내 인생이 가장 젊은 날에 뭘 하니까 뭘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이게 내 인생이 나이가 왜 자꾸 먹어가나 그 생각 어느 순간에 아니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더 젊었구나 이 생각 들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내 인생이 가장 젊은 날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 되죠.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세금을 내는데 3페이지 5번에 그럼 세금 뭘로 내니? 그죠? 뭘로 내? 세금 뭘로 내?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세금은 뭘로 내요? 돈으로 내지 돈으로 뭘로 내겠어요? 그걸 있어 보이게 금전 납부라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단어가 이렇게 됐어요. 금전 납부인데 앞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원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칙이란 말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보면 어떤 과목이든 어떤 문제를 지문이 딱 돼 있는데 이거로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들어가는 지문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항상 요게 들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배 없이 무조건 세금을 돈으로만 내야 돼. 그럼 뭐라고 지문이 돼 있겠어요?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끝이죠. 근데 원칙이란 얘기는 예배가 있다. 그러면 돈이 아닌 다른 걸로 낼 수도 있다. 그게 뭐냐? 물납이라는 게 있다. 세금을 뭘로 낸다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물건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같은 걸로 낸다. 그러니까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 겠어요? 얘는 어떻게 내는 거야? 분납은 나눠내는 거예요. 세금 나눠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 물납인데 물납이 되는 것들은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아무거나 다 물납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재산세.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뭐야? 물납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재산세만 물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안 배우는 것 중에 물납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게 물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물납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재산세 물납하는 사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재산세를 물납하는 사람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지. 왜? 이게 조건이 있거든요. 재산세 물납하려면 재산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현찰 1,000만 원이 아니라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해서 나와야지 물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재산세 1,000만 원 나와? 재산세 현찰 1,000만 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 1,000만 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정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그거를 물납하겠어요? 귀찮아서 안 하지. 그쵸? 현찰로 내버리긴 말이죠. 2,000만 원 나왔어. 그럼 이 세금 1,000만 원 넘게 낸 사람 2,000 없어가지고 이걸 물납하겠냐고. 실무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 근데 얘는 하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죠? 왜? 이거는 뭐 세금이 크잖아요. 막 금액이 몇백억, 몇천억, 몇 조도 되잖아. 막. 그죠? 대기업 재장들 뭐, 돌아가셔 상속받으면 기본 세금이 반절이 세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30억 초과되면 반절이 세금이에요. 30억 초과 금액 50%가 세금이란 말이죠. 1조면 거의 5천억이 세금이에요. 그럼 그 5천억을 현금으로 낼 수는 없죠. 걔네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죠? 그럼 걔들은 물건으로 내는 물건으로. 뭐 주식으로도 내고 막 그래요. 그죠? 그게 예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지 얘만 물납이 된다. 그죠? 일단 이렇게 보면 돼요. 세목에 가면 이거 다 배웁니다. 분납하고 물납에 관한 얘기. 여기서는 그냥 용어가 그냥 딱 봤을 때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고 분납은 나눠내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에 납세 의무 이행 방법 그래가지고 화폐경제 시장 현대에서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뭐라고요? 원칙이래요. 그래서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 가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예외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나 국세인 상속세 등에서 뭘 인정하고 있다?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끝. 볼 거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세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월 강의는 기초 강의보다는 더 내용을 하겠지만 심화 강의 3, 4월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부분들은 좀 빼고 갑니다. 그래서 진도를.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최대한 적응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3, 4월 강의 때 이제 3, 4월 강의 때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질문은 다 합니다. 근데 지금 다 해버리면 되게 어려워요. 막 힘들게 느껴지죠. 너무 많이 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 차근차근 가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2절 보시면 조세의 분류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세금의 종류가 몇십 개가 되거든요. 국지방세 합해서. 그죠? 근데 이거를 뭐 했대요? 조세를 뭐 한대요? 분류. 분류가 뭐냐면, 어떤 같은 성격을 가진 것끼리 이렇게 묶어놓는 걸 우리 분류라고 그래요. 따로 묶는 걸. 그러면 이걸 묶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조건이 있어야겠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죠? 그러니까 조세를 분류할 때 분류하고자 하는 조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느냐. 그걸 묶어놓은 걸 우리가 조세의 분류라고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도 분류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로 분류가 되려면 기준이 뭘 조건을 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죠?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이렇게 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도 분류하려면 뭐가 있겠어요? 그 분류하고자 하는 조건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조세 분류 조건이 뭐다? 국세와 지방세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국세와 지방세는 뭐에 따라 구분한 거냐면 이거예요. 아까 했죠? 과세 주체가 누구냐? 과세 주체는 누구라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러면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세 주체가 국가인 걸 국세라 그러고 지자체인 걸 지방세라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 지방세를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야?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세는 이제 교통회로상에서 지금 현재가 13개가 있고 여기 11개가 있어요. 지방세가. 그죠? 그래서 이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데, 시험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다음 주 국세인 걸 골라라, 지방세인 걸 골라라 이렇게 언급이 될 여지가 거의 없지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이제 이걸 맞추려면 이거 24개를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만 외우면 돼요. 하나만. 그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몰라도 이 관련된 문제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이 말고 얘 말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왜? 어차피 얘는 섞어 나오면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외운다 치면은 뭘 외워야 되냐면 지방세를 외워야 돼. 지방세를. 그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니 왜 선생님 굳이 지방세를 꼭 외워야 되느냐? 지방세를 외워야 됩니다.
왜? 그치. 얘는 11개밖에 안 돼요. 얘는 13개나 되고. 엄청 많죠. 그럼 여러분, 과시하면 안 돼. 지금 그런 거지. 이거 그까지 그 2개가 아니에요. 공부해보면 알아. 우리 머리 용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딸려요. 지금 여기 올 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막상 해보면 용량이 생각해도 딸려요. 그죠? 왜? 안 써서 그래요. 머리를 안 쓰니까. 그죠? 사용을 안 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용물용설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죠? 용물용설이래. 그죠? 써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를 생전 쓴 적이 없거든요. 머리 언제 썼어? 미장 와서 머리 할 때. 그죠? 그때 머리 쓰고. 그죠? 저는 가끔 가다 이제 못 박을 때 망치 없을 때 못으로 이렇게 이마를 한번 할 때 이때 외에는 쓰질 않는다니까. 근데 이 머리가 그냥 용도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안 쓰잖아요. 그죠? 이 노래도 있잖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돌덩이. 이게 딱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야. 사용하면 좋아져요, 머리는. 1년 공부하면 머리가 확 발전되는 거지.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돼. 자, 우리가 지방세 배우는 게 3개나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일부러 외울 정도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 3개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하는 지방세가 있다. 초등학생도 하는 지방세. 그죠? 지방 교육세,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이거 듣고 초등학생한테 얘가 국세인가 가니 지방세가 가니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 설마 이거를 국세라고 하진 않겠죠. 그죠? 지방. 그죠? 이거죠. 그냥 익숙한 단어, 친근감 있잖아요. 지방 그러니까. 없어? 저는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데. 그죠? 내 생활의 일부죠. 내 몸의 일부니까. 그죠? 지방. 6개네. 9개는 5개나 뭐죠? 5개.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느낌상. 딱 봐도 그냥 느낌상, 뉘앙스가 지방세 같아요. 뉘앙스가. 느낌 알죠? 노래도 있잖아.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뭔지 모르죠?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그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역 그랬어. 국세 같다, 지방세 같다. 지방세 같죠? 지역 주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있어요. 자동차세. 그 다음에 여기 담배 소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레저세라는 게 있어요. 레저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그러죠? 지역. 담배 피시죠? 남자분들 담배. 그죠? 담배. 집에서 담배 못 피죠, 집에서. 그죠? 집에서 담배 피우면 진짜. 내 친구 중에 한 명 그런 애가 있어요. 담배를 거실에서 핀대요. 미친 거죠. 근데 걔는 핀대. 그 얘기는 뭐야? 걔가 왕이란 얘기예요. 그 집에서 왕. 그 누구도 자기가 소파 한 대 담배 피는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선시대 왕처럼 사는 거죠. 대단한 의미죠. 그죠? 그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걔는 한다는 얘기는 식구들이 꼼짝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왕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떤 애는 나는 베란다에서 핀대. 베란다는 영의정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대단한 거죠. 베란다에서 나 안 나가고 베란다에서 영의정이에요. 그죠?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노비죠. 노비. 어린도 없는 거죠. 이 집에서 베란다 어디 어린 짝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 엄동산에 밖에 나가 피죠. 복도에서 피면 또 어떻게 돼? 거기 계단 뭐 이런 데 피면 또 난리 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나가죠. 일찍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피면 또 뭐라 그래? 또 뭐라고 하죠? 밑에서 왜 담배 연기 올라온다고? 막 방송 나오고 그래요? 이 엄동산에. 그게 어디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어디요? 내 차죠. 차에 들어가서 미등 켜놓고 거기 허구춘데 담배 피우면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자, 지역 주민, 느낌이요. 국세 같아, 지방세 같아. 지역 주민이 담배를 펴. 어디서? 자동차 안에서. 이런 거죠. 겁나 불쌍하죠. 겁나 불쌍해요. 그죠? 그리고 애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레저세는 왠지 럭셔리한 느낌, 국세의 뉘앙스가 느껴지죠? 하나 집어든 거죠. 그래서 레저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그리고 레저세. 이렇게 되는 거죠. 담배 피는 사람 참 힘들죠. 이래저래. 그죠? 저희는 시골 가면 그 담배를 저는 안 피거든요. 근데 시골 가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담배를 나와서 피고 동생이 피잖아요. 그러면 이게 담배 불고 있다가 동네 어른들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런 데서 괜찮은데 시골에서 그랬다는 난리 납니다. 어른들 지나가 담배 이렇게 물고 있다가 그냥 폈어. 그러면 동네 소문나요. 다음날. 그 네 집 아들 있잖아. 그 싸가지 없는 놈이 어른 지나가는데 맞담배라도만 이래. 그럼 엄마 아버지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골 가면 어른 보였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만 동네 무조건 이사하는 거야. 무조건 막. 지금
지금도 인사해요. 저도 가면 막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잘 몰라요. 근데 인사해. 왜? 동네이니까. 왜? 그래야 나중에 소문나. 네 집 아들이 거기 네 집 아들인가 봐. 이렇게 인사성 밝대 이렇게 소문나거든.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칭찬하죠. 얘기를 하니까 시골 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뭐 행동거지가 그죠. 뭐 이런 도시에서 상관없지만 그죠. 그래서 지역 주민이 자동에서 담배 피운다 레저스 이렇게 일부 외울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없는 애들은 뭐야? 국세겠지. 법인세. 법인세 뭐요? 아이고, 여기 법인세 없잖아. 국세겠지. 또 법인세 그러니까, 야씨, 법인세 처음 들어보는데? 개별소비세. 국세예요.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그죠? 다 국세라니까. 인지세, 국세, 증권거래세, 국세, 다 국세, 그죠? 이제 뉴스에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 증권거래세 내거든요. 그거 뭐 폐지한다고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게 국세거든요. 근데 그게 0.3%인데 그게 폐지를 못하는 게 세수가 몇 조가 줄어요. 그걸 하면 몇 조가.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그걸 폐지하기 쉽지 않죠. 근데 뭐 청원하고 그래서 뭐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금액이 너무 많이 저기 돼. 근데 그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다른 식으로 또 세금을 거둘 거야 아마. 뭐 양도세 같은 거 막 더 많이 내게 하고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죠. 그죠? 그게 다 국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굳이 외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통세하고 목적세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세, 목적세. 자, 이건 뭐냐면 얘는 이거예요. 보통세. 그러니까 사용 용도.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용도를 정해놓느냐 정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납니다. 보통세, 목적세. 그럼 누가 봐도 처음부터 사용 용도를 정해놓은 건 세금 뭐겠어요? 목적세겠죠. 이게 뭐 이미 목적세잖아. 그럼 얘는 뭐라는겨? 세금을 걷어서 일반 경비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뭐 수도세도 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보통세고, 목적세는요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용도로만. 그러니까 결혼 용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돈이 남아 돌아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 정해놓은 거죠. 그 목적세가 이제 국세와 지방세에 나눠져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국세, 지방세. 근데 목적세는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왜? 이 종류가 많으면 안 좋겠죠. 왜? 이게 많다는 얘기는 용도가 제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 지자체 운영할 때 힘들겠죠. 여러분 만약에 보통 예금 있고 정기예금 있어요. 적금 있어. 적금에 돈이 한 10억 있어. 근데 걔가 5년 안에 절대로 깰 수가 없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적금은 10억 있는데 통장에는 10원 있어. 10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죠? 근데 그 10억 갖다 쓸 수가 없어. 그런 게 많으면 살림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용도가 제한받는 게 많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용도 제한받는 목적세는 종류가 별로 없고 거의 다 대부분 뭘로 돼 있다? 보통세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게 있는데, 농특세가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들어보셨어요? 오래전 얘기죠. 90년대 초반인가. 그게 뭐냐면 그때 막 그 당시 그거 나오면 어떻게 됐어? 막 우리나라 외국에서 막 농산물 수입하게 되면 이제 제한이 풀리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 다 죽을 거다 해가지고 막 굉장히 금방 나라 망할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긴 세금 이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걔가 그런 걸 농어촌 같은 데다가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생긴 게 농어촌 특별세인데 말 그대로 농어촌에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원래 목적세 특징은요 제한이 있어요. 돈이 이 정도 필요해. 그럼 몇 년 동안 거두면 될 것 같아서 목적이 달성되면 얘가 폐지가 돼야 돼요. 원래는 목적세 특징이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3조 막 매년 3조씩 두르다가 이제 일몰시한테 오늘이 이제 끝이야. 그럼 내년부터는 거둘 수가 없대. 그 3조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걷는 거야. 연장하는 거, 연장. 계속 연장하는 거죠. 연장하고 2년 연장, 2년 연장. 그걸 계속 해오는 거예요. 목적세를. 그러니까 안 없어져요, 거의.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목적세는 다 외울 건 없고요. 지방세 2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나중에 혹시 나오면. 여기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세는 뭘? 지방세, 목적세 2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럼 얘가 지금 보세요. 교육세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지방. 그럼 얘는 국세, 지방세요? 지방세죠. 그럼 얘는 어디에다만 쓴다는 거야? 지방, 교육, 재정, 목적으로만 쓴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앙정부도 교육, 재정으로 쓰는 게 있겠죠. 그럼 걔는 교육세라고 그래. 그냥 교육세. 얘는 이 앞에 뭐가 붙었어? 지방이 붙었으니까 지방, 교육, 재정,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그냥 이 두 개가 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죠? 지지. 어렸을 때 엄마가 애기들 들은 거 만지면 뭐라 그래? H지 그러죠. H지 그러죠. 그죠? 지지할 때 지지. 앞에 가자면 지지지 베이베 몰라? 뭔지 몰라요? 소녀시대의 지지지도 몰라? 도대체 아는 게 없어. 지지지 그죠? 지지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지지지 세 개다. 그래서 여기 목적센 두 개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이게 뭐 하다 보면 되는 것들이 이거 있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쵸? 처음부터 듣자마자 난 이거 암기할 거야 그러면 안 외워지니까 짜증나거든. 그러면 공부하기 싫거든요. 근데 외우지 말고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지지지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게 계속 하거든요, 많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보통세, 목적세는 목적을 정해놓고 걷느냐. 일반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배워놓은 조세는 다 뭘로 돼 있다? 보통세로 돼 있습니다. 보통세로. 그죠? 보통세.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는 다 뭐예요? 보통세고, 목적세를 배우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배우는 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4페이지에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읽을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죠. 우리 교재는 보셔. 목적세 해가지고 그 지방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두 개가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직접세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접세. 별게 다 있어요. 직접세, 간접세. 시험에서 이걸 구분해서 내는 건 드물어요. 사실은. 그치? 직접세, 간접세. 직접. 그리고 간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납세 의무자, 아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얘하고 담세자라는 게 있어요. 담세자, 납세자, 담세자. 이게 뭘까요? 그 세금을 담이 뭐겠어요? 부담한 사람, 즉 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납세자는 갑인데, 그죠? 실제 세금을 누가 냈어? 갑이 냈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이름만 나와요.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를 해요. 조세의 전가 유무. 여러분 전가란 말이 뭐예요? 떠넘긴다는 뜻이죠. 그쵸?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원래 법적인 납세 의무자인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어요? 본인이 책임졌어요? 본인이 책임진 거죠. 전가를 안 했죠. 그죠? 전가 안 하고 둘이 일치하는 걸 뭐라고 그래?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간접세는 뭐겠어요? 납세자는 얘인데 세금은 누가 냈어? 을이 냈어. 이게 뭐야?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간단한 거죠.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간접세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간접세로 걷는 세금이 조세가 직접세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얘는 종류가 훨씬 많아. 얘가 적죠. 그러니까 이걸로 걷는 세금이 엄청나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같은 거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매출 금액의 10%니까,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는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물건이 중간에 최종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중간에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10%씩 계속 붙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유통 단계가 많으면 가격이 높아질 수 없는 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마진 묻히고 거기에 10% 세금 내고 또 마진 묻히고 10% 세금 내고 이러니까 나중에 200만 원짜리가 한 5단계, 6단계, 7단계 고치면 막 1000만 원도 넘어가 이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제가 그 계측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 실험실에 쓰는 계측기 같은 거 납품하는 걸 잠깐 했었는데 IMF 터지고 망해가지고 그지 됐지만, 그죠? 그때 보면 그 저울 같은 걸 막 하거든요. 밸런스하게 저울. 근데 일반 목욕탕 저울 말고 실험실에 쓰는 저울 같은 거는 100만 분의 1 막 이렇게 돼요. 굉장히 미세하죠. 우리나라는 못 만들어요, 그거를. 그거 다 수입이에요. 그럼 걔가 수입을 하잖아요. 그 총 딱 돌아가지고 최종 소비자가 될 때 가면 제가 볼 때 5배 넘게 들어가요. 얘가 200만 원이야. 나갈 때는 뭐 1000몇만 원에 팔아요. 최종적으로 갈 때는. 왜? 중간에 뭐 한국 총판, 지역 총판 뭐 해가지고 중간 거치니까 마진 붙이고 막 하니까 최종적으로 가면 막 1000만 원, 200만 원짜리 100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죠.
우리는 못 만들어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목욕탕 가면 우리 카스 저울이, 그 카스거든요. 카스 저울. 우리 유명한 저울에서요. 하나인가? 이름이 하나라고 돼 있고, 거기하고 카스 두 군데가 유명한데, 그 카스 저울 있죠. 그거. 근데 우리나라 지금 1000분의 1 만드나? 10만 분의 1 만드나 모르겠네요. 100만 분의 1 지금 못 만들거려요. 지금도. 그게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걸 왜 쓰냐면, 그걸 안 쓰면 그 연구실에 연구해가지고 논문 발표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할 때, 밑에다 꼭 그걸 써줘야 돼요. 어느 나라 무슨 제품 저걸 썼다고 그 모델명을 적어줘야 돼요. 근데 한국 카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그 논문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사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스위스 메틀러, 그다음에 독일 사투리우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주는 거죠. 전국에 유명한 게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미국하고 일본. 요 네 군데가 제일 유명해요. 제일 유명한 건 스위스 거고요. 어마어마하죠. 100만 불이 일면 여러분들 뭐 여기다 못 놔요. 저울을 못 올려놔요. 왜? 여기다 올려놓으면 저울이 움직여요. 이 공기가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저 틀면 제가 이걸 읽어요. 저울이 여기 있으면 저 공기 흐름을 읽어요. 얘가. 그래서 막 저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건 못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가 시대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죠? 이게 잘 실감 안 나죠? 주세. 이번지 아시겠죠? 주세. 그죠? 술 드시면 내는 거. 그죠? 실감 탁 나죠? 주세. 이제 그만 내셔야 돼요. 주세. 그래서 이거 계속 내시면 안 돼요. 이제 지난달 어제로 끝난 거예요. 이제 해발갔으니까 이제 출세 내시고 안 돼요. 그죠? 공부하고 이제 저녁 때 가서 또 출세 내고 맨날 그러면 공부한 거 주라 공부해서 주세 한번 내시면 또 무드시 되고 원위치 되고 주세가 이게 들어가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그 몇 개 안 된 지식을 분해시켜 버려요. 근데 항상 일주일 내내 하고 주말에 술 먹으면 월요일 날 초기화되고 또 일주일 공부하고 술 먹고 월요일 초기화되고 그러니까 항상 월요일 날은 개운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왜? 머리가 들은 게 없으니까 머리가 개운하죠. 1년 몇 달을 공부해도 머리 항상 새로워. 처음 듣는 것 같고,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주세를 많이 내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세가 엄청나게 걷죠. 여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여자분들이죠. 그죠? 여자분들이 그냥 술을 먹기 시작하더니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처갓집하고 저희 본가도 압도적으로 여자들 술을 많이 먹습니다. 압도적으로. 잼이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주세. 살벌하죠. 내면 안 돼요. 더 이상 내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으면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뭐 한 거예요? 국가에다가 세금 내고 오신 거야. 내 국민에 한 사람 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여러분이 세금 많이 내고 있는 거야. 술을 드시면, 뭐예요? 주세를 내는 거예요, 주세를. 지금 세금 엄청나게 내고 계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4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여기다 담배까지 피잖아요. 금상첨화죠. 술 먹으면 담배 피잖아. 그럼 세금을 뭐 내? 담배 수비세 내잖아. 담배 수비세. 그죠? 그 여자들이 뭐래요? 주세만 내다가 또 담배 수비세를 많이 내기 시작한 여자들이에요. 또 왜? 남자만 국민이냐? 여자도 국민이다. 그 내는 거 공평하게 내야지. 그래서 뭐도 피기 시작. 담배까지 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주세도 내고 담배 수비도 내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우리가 촛불 같은 존재라 그래요. 촛불 같은 존재. 자기 몸을 태워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죠. 자기 죽는지 모르고. 그죠? 자, 그래서 주세.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이거는 밥 먹으면 밥값이 말했잖아요. 5,500원 나오는데 영수증 띄면 밥값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500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부가가치세요. 그 5,5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은 5,000원이에요. 밥값은 5,000원인데 여기에 10% 뭐가 붙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죠. 그럼 이 500원은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식당 주인이겠어요? 여러분이겠어요?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이. 근데 내는 건 누가 내?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세인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그죠? 주세도 마찬가지죠. 제조회사가 내는 건 우리가 내니까 얘들보다 간접세다. 그런 거죠. 술은 그만 드셔야 돼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그냥 이제 끝났어. 좋은 시절 다 갔어. 술도 먹으면 안 되죠. 그 오늘 그런다.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안 되겠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보면 또 오늘도 가서 술 드시면 안 되고. 그죠? 그럼 마지막 계속 먹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간접세인데 시험에 이거 물어보느냐? 안 물어봅니다. 그럼 뭘 물어보느냐? 이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 지문상으로 뭐라고? 다음 중 납세 의무자 아니면 납세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자는 뭐라고요? 간접세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죠. 자, 직접세, 간접세는 그렇고, 자, 4번에 독립세와 또 뭐 있어요? 부가세라고 되어 있네요. 독립세, 부가세. 이게 또 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굳이 꼽으라면 그거죠. 부가세.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세는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가세는 덧붙여 낸다. 그러니 덧붙여 낸다. 그러니까 이거 낼 때 덧붙여 내는 세금, 그죠? 이걸 찐득이세 그래요. 이거 낼 때 찐득이처럼 붙여서 낸다 해서 찐득이세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야. 그 마트 가면 1+1 있잖아요. 1+1 계산이. 내가 만두 하나 큰 거 하나 살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뭐해서 새끼 만두 하나를 더 줘요. 이렇게 붙어가는 걸 뭐라 그래? 부가세 그래, 부가세. 그럼 우리는 다 이걸 배우죠. 독립세를 배워요. 5개 본다 했잖아요. 먼저 물건 사면 뭐네요? 취득세, 그죠? 그럼 이 취득세 찐득이가 얘는 2마리나 붙어 있어요. 2마리.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를 10%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지방교육세 20%를 냅니다.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2개를 내요. 이거 왜 2개 내는지 나중에 취득세 할 때 배우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네요? 등록세 내죠? 등록면허세. 그죠? 여기도 지방교육세가 20% 붙었습니다. 지방교육세 20%. 그죠? 그리고 갖고 있으면 뭐 나온다 했죠? 재산세. 얘도 지방교육세 20%를 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내죠? 종부세. 얘는 농특세 내요. 농어촌 특별세 얘도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양도 소득세도 여기에 부가세로 농어촌 특별세 20%. 그죠? 얘는 근데 이제 감면에 붙습니다. 이 양도세는 감면세에게 붙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배우잖아요. 세목별로. 그죠? 그 여기 가면 이거 배울 때 끝에 나오고 등록세 배울 때 끝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재 기본서만 수업 시간에 하면 수십 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틀릴 건 없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부가세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 지금 부가세 종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부가세 종류가 2개밖에 없어요.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2개만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부가세라고 배우는 거 뭐밖에 없다?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2개만 부가세라고 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이 2개 빼고 나머지가 부가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농특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감면세액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수업했던 건데. 자, 여러분 양도세를 내요. 이번에 집을 팔았더니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 양도세 내야지. 1억 내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낼 돈이다 이거지. 자, 그럼 여러분 양도세 1억 나오면 이것만 내나요? 세금?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종합소득세 내시죠. 가끔씩 3%. 근데 몇 프로 떼요? 월 뛸 때? 원래 소득세가 몇 프로? 3%예요. 근데 얼마 떼요? 3.3% 돼요. 3.3%? 왜요? 지방소득세라는 걸 내요. 지방소득세 10%를 내요. 그러면 양도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내요?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소득세잖아요. 소득세는 국세예요, 여러분. 국세. 근데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10%를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국세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세 3%의 10%인 얼마? 0.3% 지방소득세를 내는 거고, 얘도 양도소득세니까 뭘 내야 돼?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내야 돼요. 그럼 양도세가 1억 나오면 이거 1억 내고 이거 1,000만 원 추가로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10%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로 부과된다. OX. X인 거예요. 왜? 부가세는 2개밖에 없다 했잖아. 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부가세가 아니니까 뭐겠어? 독립세겠지. 근데 이거 낼 때 추가로 내는 건 맞죠? 하지만 뭐라고 하면 틀린다? 부가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양도세 가면은 납부세액에 뭐 지방소득 10%를 부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틀린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뭘 받았어? 감면을 받았어. 감면. 깎아준 거죠. 1억을. 그럼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 감면 받았으니까.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 이거에 농특세 2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 근데 부가세는 걷는 거지. 그러니까 1억을 감면받으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라 그거 2천만 원에 농특세를 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예요? 감면세계 농특세 20%를 부가세로 부과된다. 맞아 틀려? 맞지? 왜? 얘는 부가세잖아. 이해 가시죠? 그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고 뭐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그럼 이때 숫자 여기 10%, 20%, 20%, 20%, 20%, 20%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워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취득세 농특세 10%,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20%, 너도 20%, 20%, 20%, 20% 별거 아니네? 쑥 갔어. 공부할 때 되게 편하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 중에 하나가 10%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 그럼 뭘 기억하면 돼? 그 중에 하나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만 기억하면 돼. 얘.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가 붙어. 그래서 농특세가 얘는 10%만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만 10%고 나머지는 몽땅 몇 프로야? 20%.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10%, 20, 그 다음에 얘는 20, 20, 20, 20, 20. 그럼 막 공부 되게 똑같으니까 얼마나 쉬워? 20, 20, 20. 됐고, 뭐가 돼요? 안 된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특이 하나를 외워야지 그 전체를 외우면 안 돼요. 그죠? 뭐,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몽땅 몇 프로다? 20%. 이거는 뭐 사실 시험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죠? 이걸 만약에 시험에 냈다는 얘기는 맞으라고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인 거지. 기본. 부가세는 기본.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묶어놔서 그러지 뒤에 가면 다 배워요. 이거 배울 때 세목별로 다 배우는 거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복립세, 부가세 그래가지고 종류만 나와 있죠. 그죠? 뭐 국세는 교육세도 부가세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 배워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기본만 해놨습니다. 어차피 이건 뒤에 가면 중복되는 거니까 크게 생각 없습니다. 근데 5번에 이제 그다음 뭐 있어요? 인세, 물세라고 돼 있죠? 인세, 물세. 인세.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누구 중심이냐 그런 거죠. 세금을 부과할 때 무엇이 중심이 되냐. 그죠? 인세는 뭐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고 물세는요. 물건 중심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뭐 시험에서 뭐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해놓고 맞았니 틀렸니 이런 식으로 수준 떨어지는 문제는 절대 안 냅니다.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뭘 가지고 있어?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납세지를 알 수 있어요. 세금을 어디다 내니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납세지. 그죠? 자,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국세 담당하는 어떤 애 국세는? 만약 여러분 양도세를 낸다 치면은 양도세 어디다 갖다 내요? 남양주시? 국세를 남양주시에다 내?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근데 국세를 지방자치단체 갖다 내요? 국세는 아까 누가 건넨다 했어? 국세는 국가. 그럼 세금 어디다 내야 돼? 국가에다 내야지. 국가에다가. 국가 어디? 국토부? 그쵸. 세무서 국세청. 이름이 얘가 국세청이요. 들어봤죠? 국세청. 얘 이름이 하필 국세청이요? 말 그대로죠. 나는 국세만 담당한다 해서 국세청 아니에요.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막 취득세 물어보고 모르니까 쌍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새끼들 밥 처먹고 하는 일이 뭔데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세금 내는 줄 아냐고 뼈 빠지게 세금 냈더니 알고 아는 것도 물어봤더니 그것도 모른다고 막 욕하고 그걸 허들고 하면 안 되지. 취득세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 남양주시나 아니면 경기도도 물어봤다 모르면 욕해도 이해가 하는데 남양주 세무세 전화해가지고 막 취득세 물어보고 배웠다고 막 쌍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는 국세만 담당하는 데죠. 어디? 세무서. 얘는 어떠네? 세무서다 세금을 내 세무서. 그죠? 근데 전국에 세무서 겁나 많잖아요. 어디 있는 세무서다 세금을 내냐? 그런 얘기지. 뭐라고요? 가까웠니? 어디 가까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살아. 그죠? 건물은 대전 서구에 있어. 준산동에. 그거 팔았어. 양도세 어디다 내요?
그 물건이 있는 대전 서대전 세무서일까? 여러분 살고 있는 남양주 세무서냐 그 얘기지. 근데 얘는 지금 누구 중심이라고 돼 있어? 사람 중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사람의 주소지. 왜냐면 이거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만약에 물건이 지금 대전 서구에 있어요. 그러면 서대전 세무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양도세를 냈을 때와 내가 살고 있는 남양주 세무서에다 세금을 냈을 때 그 세금을 가져가는 주체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잖아. 왜? 국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국 어디에 있는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든 다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세금을 여기다 내도 똑같으면 어디다 내는 게 좋아? 내가 내기 편한 데다 내면 되잖아요. 어디가 편해? 물건인데 편해? 내가 사는 데가 편해? 아, 사는 데가 편하지. 그래서 얘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납세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양주에 주소가 돼 있으니까 모든 국세는 어디다 낸다고 생각하면 돼. 남양주 세무서 관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부산에 있는 건물을 팔아도 양도세를 거기다 낼 거 없이 어디다 내시면 돼. 남양주 세무서에 세금을 내. 그러니까 여러분 국세는 다 보면 어디서 나와요? 남양주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는 거야. 나오더라도. 그죠? 신고도 거기다 가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국세는 대부분이 뭐라? 사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소지관을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방세는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다 내죠. 근데 어딘 지방자치단체? 얘는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이네. 그럼 어디? 그 뭐의 소재지? 그죠?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 지방세는 전부 다 어디다 내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다 세금을 내고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가 어딜까요? 여러분은 종합부동산세 국세인데 그럼 종부세는 고지서가 나와요. 사실은 종부세는 고지서가 나오거든. 12월 달에. 그럼 고지서가 어디서 나오겠어? 어디 세무서? 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고. 관할이 뭐 여러분 얘기 뭐. 남양주 세무서도 나오는 거예요. 남양주 세무서에서. 여기 안 살아? 구리시에 살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구리시에 살면 어디? 구리시에 세무서 있나요? 있겠죠. 그럼 어디서 나와? 구리시에 주소가 돼 있으면 구리 세무서 나오겠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국세는 다 어디라고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여러분의 주소지 돼 있는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고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다 무조건 내는 거. 물건의 소재지. 여러분 여기 살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감귤 농장 남편 몰래 개똥 타가지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갖고 있었어. 그다 멍 때리고 있다가 그럼 내가 제주도 서귀포에다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물을 줄 알고 있다가 그러면 거기 서귀포시에 가서 여러분이 내는 거야? 아니요. 걔들이 뭘 보내?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 그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퇴근하다가 봤더니 우편함에 뭐 있고 쑥 봤더니 뭐라 그래. 제주 서귀포시에서 뭐 온 거예요. 봤더니 뭐 재산세라고 나온 거야. 감귤 농장. 그럼 뽀록 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리고 수로자 뭐라 그래. 사실은 내가 이거 남편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나랑 노후에 저기 할까봐 내가 하려고 돈 그동안 못 먹고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이 나중에 거기 가서 살자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야.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고지서를 탁 기다리고 있다 받아야 되는겨. 그죠? 그 몇 월 달에 기다려야 돼? 7월하고 9월 중에. 만약에 토지다 그러면 7월달부터 기다리면 안 돼. 또 기다려. 7월부터 기다려. 안 나와. 몇 월 달에 나와? 9월 달에 나와. 9월 달에 토지는. 근데 또 그것도 모르고 막 재산세 고지서 기다려. 7월달부터 기다려. 동네 소문나. 남편한테 그래. 아 집에 와이프 있잖아. 맨날 그 아침부터 가서 맨날 우편함 옆에 서 있대. 그 혹시 그 우편 배달하고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소문낸다니까. 뭐든지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무도 못해. 사기도 아무도 못 치고. 그죠? 알아야 된다. 그죠? 물건의 소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물세 인수를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뭘 알 수 있다고요? 납세지를 알 수 있다. 외우지 않아도. 그럼 지방세 가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기본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납세지가 어디니? 그러면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이렇게죠. 나오겠죠. 재산세는 어디? 시, 군, 구 이렇게 나오겠죠.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쉽죠? 이거 근데 시험에 나왔다니까 이게. 말했잖아요. 기출문제로. 다음 중 납세지로 틀린 걸 고르라.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3번에 주택은 뭐라고 나와야 정답이에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정답이죠? 시험은 주택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놨다니까. 그럼 얘가 틀린 거죠? 이렇게 기출 문제라니까 이게. 그럼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약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저 정도만 되면 뭐까짓 거 뭐 저건 맞추겠네. 그런 게 10문제는 나와. 근데 그걸 틀리는겨. 그리고 5개 맞고 막 5개밖에 못 맞았다고 세법 어렵다고 이런 거 틀려놓고 세법 어렵다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작년 시험 문제도 한 10문제는 이런 수준이에요. 10문제. 근데 그걸 못 맞추는 거죠. 왜 못 맞춰? 쉬운 걸 왜 못 맞출까요? 왜? 지금 듣고 이 얘기를 언제 들어? 2달 후에 들어. 2달 후에. 2달 후에 언제? 제가 다시 수업할 때 여기. 또 언제 들어? 또 2달 후에 들어.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수업 시간만 듣는 거야.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하는 거죠. 웬만치 안 해서 못 맞춰요. 근데 저거는 맞출 수 있어. 근데 징그럽게 안 하니까 못 맞추는 거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거든. 하긴 좋은 점도 있어요. 세법은. 그죠? 들을 때마다 신선하죠. 날마다 새로워. 그죠? 왜? 처음 듣는 것 같아. 2달에 한 번씩 들으니까. 2달에 이거 또 들어요. 근데 처음 듣는 것 같고. 또 들으면 또 처음 듣는 것 같고. 신선하긴 하죠. 시험 보러 갔더니 뭐라 그래? 처음 보는 거예요. 다. 그죠? 다 찍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 6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종가와 종량이래. 종가, 종량. 별명이 다 있어요. 그죠? 종가, 종량. 그 종가, 종량 중에 들어본 얘기 있죠? 좀 익숙한 게 뭐예요? 종량이 종량.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쓰레기 종가제라고 종량제라고 그러냐 이거지. 얘는 간단해요.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야.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얘는 뭐냐면 이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뭐가 있다? 종량세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고 얘가 양이에요. 건물 거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통지표 할 때 막 그죠?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 옛날에. 내가 수미안 갈 때 그게 아니죠.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이 정도는 잘하는 거지. 전 통지표에 올가 인조도 있어. 올가 책임감 가 협동심 가 뭐 이런 거죠.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세대가 틀린 거예요. 세대가. 그러니까 어제 그런데 TV에서 보니까 군대를 애들이 갔다 오자 남자들. 그러면 군대 갔을 때 물어보는 거야. 너 군대 갔을 때 니 때는 누가 제일 인기 많았니? 뭐 군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뭐 걸그룹 같은 거. 그 물어보면 세대가 나오는 거야. 그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누구게요 여자들 뭐 레디벨벳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나는 소녀시대 나는 원더걸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더라? 그럼 여러분 그 남자들 물어보는데 그거 물어보면 금방 알아. 나의 연식을 알 수 있어요. 전 얘기 안 해요. 저희 때 제일 인기 있었던 게 김한선이에요. 김한선이가 노래 한번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올 기립이야. 올 기립. 딱 해 나오면 자동 기립해야 돼. 자동 기립. 왜? 고참들이 딱 누워있다가 걔 딱 나오면 기립! 그럼 막 나머지 급히 쫄병 다 일어나는 거 막. 다 일어나서 걔 춤출 때 같이 따라 춰야 돼. 아주 막 걔만 나오면 돌아버려. 아주 막 주말만 되면 미치는 거지 막. 왜? 걔만 나오면 자동 기립이야. 자동 기립. 딱 해가지고 막 춤춰야 되고 돌아버리는 거지. 그죠? 근데 김한선이가 그때 인기 엄청 많았거든요. 나홀로 춤을 추기엔 뭐 해가지고 삐에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종가 종량 그런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가가 뭐겠어?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가격. 얘는 수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뭐라 그래? 종가. 금액 아니면 종량 그래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왜 그런다 했어요? 쓰레기는 기준이 양이잖아요. 부피가 기준이잖아. 쓰레기 봉투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르죠. 기준이 쓰레기 봉투 크기, 부피가 기준이니까 종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 금액이 아닌 건 뭐라고 한다고요? 종량 그런다. 그럼 시험 문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외울 것도 없어요. 지금 개념만 이해하면 나중에 지문이 나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못 외워도 그냥 가나면 가격이란 뜻이고 얘는 수량이란 뜻이구나. 그럼 다음에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과세 표준이 건수, 수량, 면적 등으로 표시가 되는 걸 종가세라 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왜? 가격 아닌 건 다보다 종량이라 그래요. 그죠? 종가는 뭐요?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된 거 다 뭐라 그래요? 종가 그래요. 대부분 이걸로 돼 있죠.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1억 곱하기 2%, 100만원 곱하기 3% 기준이 다 뭘로 돼 있어요? 대부분은 금액으로 돼 있죠. 근데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게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등록세. 등록세가 이제 뭐 건당 6,000원 그런 게 있어요. 건당 6,000원. 건수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예배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대부분 그거 빼고는 다 뭘로 돼 있다? 이걸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격으로 표시된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 그러고 수량 등으로 표시된 뭐라고 한다? 종량이라 한다. 요렇게만 딱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7번은 볼 거 없어요. 그죠? 이번엔 6번까지만 볼 거예요. 7번은 아예 안 나오고요. 그죠? 거기 볼 거 없습니다. 6번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종가, 종량.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가겠습니다.